네, 안녕하세요. 리치 바이올렛입니다. 블렌더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블렌더 설치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블렌더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blender.org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데 두 곳 중에 하나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클릭해주시고요. 버전에 따라서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맥과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래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를 클릭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한 파일을 실행시켜서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동의에 체크를 하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저장할 위치 경로가 나오는데 그대로 넥스트를 눌러주셔도 되고 저장 위치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남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고 넥스트, 그 다음 인스톨을 하고 기다리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블렌더를 실행하면 작은 창이 하나 나옵니다.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설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은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바깥 배경을 클릭해서 창을 없애주세요. 환경 설정에 가보겠습니다. 메뉴에서 Edit Preferences 인터페이스 탭에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메뉴를 익히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강의들을 보고 익히는 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인터페이스를 영어로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하고요. 영어를 클릭해 보시면 위로 가서 한국어를 적용해 주시고 박스 해제해 주시고 툴팁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툴팁을 적용하면 옆에 툴을 볼 때 툴에 대한 설명이 한국어로 아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팁을 적용시켜 주고요. 아래 신규 데이터도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이 신규 데이터는 새로운 오브젝트나 머티리얼을 한국어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한국어면 나중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인풋 탭으로 가주세요. 노트북과 같이 넘버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에 에뮬레이트 넘패드를 체크하면 넘버패드 대신에 위에 있는 숫자 키보드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키맵에서는 처음에 작은 창에서 설정했던 것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재생으로 할 수도 있고 툴이나 검색으로도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탭에서는 사이클 렌더를 할 때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CUDA는 GTX, 옵틱스는 RTX, AMD는 HIP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CPU는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우선권이 CPU에 있어서 빠른 처리를 하는 GPU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CPU는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RTX라서 옵틱스를 선택하겠고요. 아래에 있는 되돌리기 언두는 10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메모리 할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높여줍니다. 메모리 캐시 리밋도 8000으로 높여줍니다. 다음 세이브 앤 로드 오토세이브 자동 저장이 5분마다 저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30분으로 설정을 변경하고 작업하면서 자주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 줄을 클릭해서 Save Preferences 환경 설정을 저장해 줍니다. 지금 설정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저장하지 않아도 체크를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자동 저장해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체크를 항상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은 지금 끝났고요. 이제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클릭해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각도에서 오브젝트를 볼 수 있고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하고 축소가 됩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를 했을 때에는 단계별로 확대 축소가 됐다면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끌면 정해진 단계 없이 부드럽게 원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넘버패드에서 숫자 1번은 정면 뷰, 3번은 오른쪽 뷰, 7번은 위에서 뷰를 볼 수 있고 컨트롤 누르고 1번을 누르면 앞면의 반대 방향인 뒷면, 컨트롤 3번은 오른쪽의 반대 방향인 왼쪽, 컨트롤 7번은 위의 반대 방향인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즈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면 뷰, 측면, 상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G를 누르면 마우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G는 grab, 잡다의 의미고요. G를 누르고 움직이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이동하다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이동 확정이 됩니다. 화면이 3D 뷰포트에서 이동하는 거라서 원하지 않는 곳에 오브젝트가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G 이동키를 누르고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G키를 누르고 Y키를 누르면 Y축으로만, G키를 누르고 Z키를 누르면 Z축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Y축으로만, 이 평면으로만 이동하고 높이 Z축은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이동 G 그리고 Shift Z를 누르면 Z축만 빼고 XY축 평면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 Shift X는 마찬가지로 X축만 빼고 이동하고 G Shift Y도 Y축만 빼고 이동합니다. 네,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고요. 다음은 R키입니다. R을 누르면 큐브가 회전합니다. 로테이션의 의미이고 R을 누르고 X를 누르면 X축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3D 뷰포트에서 X축은 빨간색, Y축은 초록색, Z축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빨간 선 X축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마치 꼬치를 X축으로 끼워 놓은 것처럼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RY는 Y축으로 회전, RZ는 Z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다음은 S키로 스케일, 크기를 조정합니다. SX를 하면 X축으로 늘어나고 SY를 하면 Y축으로, SZ를 하면 Z축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S를 누르고 Shift Z를 하면 Z축을 제외한 XY축으로만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S Shift X와 S Shift Y도 X축과 Y축만 제외하고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화면 왼쪽 툴을 보시면 이동, 회전, 크기 버튼이 똑같이 있고 파란색은 Z축,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으로 이것저것 눌러서 많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벳 N을 누르면 오른쪽 도구창이 나오고 트랜스폼에서 위치, 회전, 스케일 값이 나옵니다. 하나만 클릭해서 값을 바꿀 수 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 큐브로 만들어 준 다음 위치를 GX2로 해서 X축으로 2칸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Alt G를 누르면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R을 눌러서 회전하고 Alt R을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S도 마찬가지로 Alt S를 하면 이전의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제 에딧 모드를 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보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나와 있죠. 클릭하면 에딧 모드가 보이는데 에딧 모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 탭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동, 회전, 크기 조정을 했다면 에딧 모드에서는 이동, 회전, 크기 조정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의 모든 편집이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3D 커서와 오리진이 있는데 빨간색과 흰색이 교차하고 있는 동그라미 원이 3D 커서이고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작은 점을 중심점,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G키를 눌러 이동하면 중심점, 오리진이 오브젝트에 따라오지만 에딧 모드에서 이동하면 오리진은 그대로 있고 오브젝트만 이동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전이나 크기 조정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리진이 오브젝트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회전 크기 조정이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되지만 에딧 모드에서 이동해서 오리진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회전과 크기 조정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리진이 옆에 있어서 오브젝트로 오리진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과 가장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를 하면 오리진이 오브젝트 가운데로 이동이 되고, 두 번째 edit 모드에서 두 점을 선택한 후 Shift S, cursor to selected를 하면 두 점 사이에 3D 커서가 옮겨지고, 탭키,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오브젝트 set origin, origin to 3D cursor를 하면 오리진이 3D 커서 위치에 이동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한가운데에 중심점을 놓고 싶다 할 때에는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하면 되고, 오브젝트의 어느 한 부분에 오리진을 옮기고 싶다 할 때에는 3D 커서를 먼저 이동한 다음에 origin to 3D 커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set origin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한 가지 방법으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피리어드를 하고 옆에 이동키를 눌러주면 기즈모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GX, GY, GZ를 눌러도 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키 3개를 말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점, 선, 면을 선택하는 버튼에서 면을 선택, 윗면을 누르고 단축키 E, 익스트루드의 줄임말이고요. E를 누르고 움직이면 돌출이 되고, 면은 이렇게, 선은 이렇게, 점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E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익스트루드가 취소가 된 것 같지만 위치를 밖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익스트루드 되어서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G를 눌러서 이동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컨트롤 Z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제대로 취소해 줍니다. 이 부분은 블렌더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축키는 I, 인셋의 줄임말입니다. 익스트루드가 밖으로 돌출하는 거라면 인셋은 안으로 면을 만들어주는 키입니다. 그리고 Shift D, 복사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D를 하면 개체가 복사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나머지는 블렌더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게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